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의 대권 레이스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혼자 독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연 친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 내의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죠. 왜냐하면 때로는 지금 탈당 얘기도 지금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결국 이 당의 주류인 친문과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서로 화학적 융합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친문 후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당내외에 파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탈당설을 흘려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견제하고 있는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세력 간의 어떤 융합할 수 없는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내에 얼마나 세력을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건 끊임없이 관심사였고요.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앞서기 시작한 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 6개월 이상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작년 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역전되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4월달 다 갔으니까 그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뛰어넘는 사람은 당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5월 2일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그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면 또 이제 친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제3의 후보가 누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경쟁력이 검증받기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뭔가 당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당내 계파가 이제 공식적인 계파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리고 대선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계파가 등장했는데, 우선 가장 먼저 한 거는 그냥 시간별로 보면 작년 10월에 정세균 지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광화문 포럼이라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총리 때였죠. 안규백, 이원욱, 김영주, 김성주, 안호영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이게 공부 모임이라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계파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의원들이 가입하는 것이 좀 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내에 17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 당시에 현직 총리였지만 그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가입돼 있다. 이거는 이 중에 허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1997년에 신한국당의 구룡들의 싸움에 보면 이 구룡들 각 캠프에 말이죠, 전부 다 이름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 캠프에 다 이름을 올리고 모든 발대식에 다 참석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다리, 세 다리 걸치는 게 여의도 정치판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공부 모임 이러면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데 다소 느슨한 모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세균계 이 광화문 포럼이 40명이다 하는 거는 순수하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말고 그러면 11월 달에 싱크테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게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 연구원 이사장으로는 도종환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도종환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고요. 이거는 그건 누가 봐도 친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친문 색채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모임은 역시 앞으로 친문 후보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일단 다른 계파들로 의원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려는 단속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차별화, 본인은 다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 독자 백신 검토, 이것도 그 차별화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의제죠.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이런 거. 그게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지금 끄집어내서 본인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윤희숙
학자 출신이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소득과 재산 구분도 못하냐. 그게 원래는 재산 비례가 아니고 소득 비례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 않고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 소득 비례 벌금, 소득 재산 비례 벌금, 뭐 경제력 비례 벌금, 일수 벌금 이런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떤가 이렇게 돼서 약간은 자기가 재산 비례 벌금이라고 했던 것이 좀 잘못됐다는 약간은 꼬리 내리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 비례 벌금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 비례 벌금은 재산이 많다고 그거보다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그 비례로 따진다면 벌금을 더 많이 매기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은 사법제도의 영역이고 중앙정부 의제거든요. 이걸 살짝 건드린다.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의제에서 무능함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야말로 친이재명계를 띄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성장과 공정포럼, 그래서 뭐 줄여서 성공포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5월 2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 근데 싱크탱크 성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친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 사선이죠. 정성호 의원이 중심이 돼서 친이재명계 7명이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부가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 누구냐면 김영진, 김병욱, 이규민, 임종성, 김남국, 문진석 이 사람들이 이제 7명 친이재명계고 여기에 조정식, 노웅래 이 두 사람도 합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 경기도 사람들이고요. 경기도 사람이 출신이 아닌 사람은 문진석이 천안갑이고 천안갑이고 그 다음에는 다 경기도 사람입니다. 뭐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 양주, 김영진 의원은 수원병, 김병욱 의원은 분당 뭐 이렇게 해서 다 경기도 사람이고 여기에 이제 합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조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죠. 여기도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죠. 근데 중앙대 또 이재명 지사의 선배라고 하네요. 이런 개인적 연 또는 경기도라는 지역적 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친이재명계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뭔가 그 당내의 세력 확장에 있어서 일단은 벽에 부딪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벽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친문 모임, 아까 얘기한 민주주의 4.0 뭐 이런 부분에 거의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모임을 띄우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자기네들은 사실은 공정에서 성장으로 성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적 그 이념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이고 공정 이런 거는 사실은 진보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상당 부분 잠식당한 것이죠. 그래서 203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정 그러면은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 공정 담론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상당 부분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이런 성장과 공정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출범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세를 보면 역시 세의 확장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일종의 그런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급하게 너무 이 포럼을 띄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월 2일이면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계 모임은 정말 뭐 지역적으로 경기도 사람 아니면 별로 없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인연 또는 지역적으로 경기도 출신들 이런 사람 아니면 근데 경기도지사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민주당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쪽에 우선 침투를 못했다. 그 다음에 친문 쪽에 침투를 못했다. 이쪽으로 확장을 못했다는 거죠. 뭐 침투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걸 보면 역시 굉장히
한계를 보였다. 이거 가지고서는 이재명계가 당을 장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당을 장악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차피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바로 이 이재명계 모임을 면면을 분석해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경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회의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앞으로 대권 후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라. 차라리 윤석열 정검찰총장처럼 아예 정치권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사람은 신선한 면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새로운 면이라도 보일 수 있죠. 새 인물이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 계속 있어가면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한 게 전부고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약점으로 정치권의 뉴페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것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당내 세력 확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계를 띄운다는 그 기사의 이면에 이재명계가 아직은 민주당 내에서는 역부족이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게 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봤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계와 정말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 저도 같이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이재명계 모임을 띄운다는 기사를 봐가면서 더욱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이거를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한다면 아마도 정파적 이해 때문에 그냥 대략 그냥 상상력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정말 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정말 민주당 친문 사람들과 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건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으로 보고 그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친문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가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자기네들끼리 민주주의 4.0이라는 걸 만들고 집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친문 이쪽으로 이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결별 여부는 그건 아직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 누군가가 그걸 장담한다면 그거는 정파적 이해에 따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정말 조금 더 진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점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계가 뜬다 하는 것에서 오히려 이재명의 당내 확장의 한계를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